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와 반발은 상당히 거셉니다.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공매도 재개 여부입니다. 네. 지난해 3월 16일부터 한시적인 공매도 제한 조치가 시행이 되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니까 이에 대한 조치로 취해진 것인데 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상황 정리를 좀 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 6개월 공매도를 이제 일시 정지, 금지를 했었고요.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6개월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3월 15일이면 이제 공매도 금지가 풀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 지금까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최근 이틀간의 상황이 약간 좀 불확실합니다. 일단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의 공매도 금지는 없다. 그러니까 즉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이 원성과 불만이 워낙 크죠. 그래서 어제 또 일부에서 나와서는 아니다. 아하. 확정된 것은 아니다. 네. 추가로 더 공매도 금지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다가 또 일부 보도는 또 그것도 아니라 이미 확정이 된 것이다. 3월 15일까지지 이후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작될 수 있다. 약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빨리 판단을 해서 그 여부를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것인가?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공매도라는 제도가 필요한가 아닌가?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공매도라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매도라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일단 제도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있죠. 개인보다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에게 유리한 측면들. 또 더 많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불법 공매도들. 즉 공매도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실은 차입 공매도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서 어떤 기관에서 빌린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빌리지도 않고 일단 시장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냥 쳐놓는 거예요, 숏을. 그런 다음에 걸리면 아주 조금 찔끔 처벌을 받고 안 걸리면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 처벌 제도를 그런 것이 절대 못할 정도로 강화하자라든가 이제 이런 수정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재개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말씀을 또 드리고요. 참고로 이제 공매도란 제도를 아예 없애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아마도 이 공매도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매도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태생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즉 주식이라는 것이 사기만 한다면 하고 어떤 주식을 사랑하게만 된다면 과열이라든가 거품에 대한 시선, 그러니까 눈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시선으로 거품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하는 측면. 또 어떤 종목에 있어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그 주식이 오르는데 베팅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투자자는 난 저게 떨어질 것 같아라는 또 그런 베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양쪽의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점, 유동성을 증가하는 등 이런 것들 때문에 공매도라는 제도가 나온 것은 맞지만 현재 지금까지의 운영은 상당히 왜곡돼 왔다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금융위원회도 재개한다면 분명히 보완책을 갖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 조금 출렁이기는 했지만 우리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들을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트라우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가 큰데요. 일단 재개를 3월 16일부터 하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시의 시황입니다. 만에 하나 공매도라는 것들이 잘 보시면은 무조건 공매도하면 주가 하락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때 당시의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에 하나 주식시장은 누구도 모르지만 신이 아닌 이상 지금이 과열 국면이고 2월, 3월이 이제 과열이 꺼지고 거품이 빠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 그때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는 하락폭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한 10% 빠지면 조정일 거를 공매도 세력들이 훨씬 더 밀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반면에 지금의 국면이 거품이 아니라 굉장히 견조한 성장이고 2월, 3월, 4월도
화랑인 경우라고 한다면 실은 공매도가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크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당시의 시황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테슬라라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거의 뭐 한 1년 반 만에 8배가 올랐는데 그 주가가 나는 못 믿어. 가짜야라고 해서 공매도를 쳤던 수많은 헤지 펀드들이 거의 30조 원 넘는 손실을 보고 나가 떨어졌어요. 쇼커버를 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공매도로 야 제기하면 이제 앞으로 망해 안 망해 뭐 이렇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다수 분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국면이 과매수권에 들어가 있고 이 서서히 만에 하나 조정과 오는 국면에 공매도 재개가 겹치게 됐을 경우에 충격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아마 금융당국도 이런 점은 꼭 명심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이틀 동안의 코스피 지수의 출렁임은 뭐 조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신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될까요? 좀 그런 흔들림 때문에 네. 그런 변동성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가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수급을 좀 보면 이걸 뭐 아직 거품이다, 과열이다 그 누구도 모르죠. 네. 거품은 터질 때 거품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2조 3천억 뭐 코스피 코스닥에서 샀고요. 그제도 4조 2천억을 샀고 그 첫째 주에도 거의 3조 원 가까이 넘게. 그러니까 지금 1월이 채 한 달도 안 지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원대의 순매수를 기록한 겁니다. 10조 원의 주식을 샀는데 작년 빼고 대한민국 2019년까지 가장 많이 1년간 개인이 순매수한 게 10조 원이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사들였기 때문에 실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이제 이런 것은 확실한 팩트고요. 두 번째가 변동성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정말 뭐 괜찮은 시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에 꼭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변동성들이 거의 2%, 3% 이상이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매일 나오고 있고요. 대장주, 1등주라고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제 모습은 순간적으로 삼성전자가 9%가 올랐다가 뚝 떨어져서 뭐 2%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변동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확실히 견조한 상승 국면은 아니다라는 쪽에 우리가 예측, 추론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옛날 어르신부터 또 주식에 대한 뭐 명언이 있죠. 주식은 누구도 모르지만 여윳돈으로 빚내지 않고 하면 성공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과도한 변동성 또 개인들이 주식에 완전히 올인하는 모습 그리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융위에서의 이제 3월에 공매도 재개 이런 것들에서 지금 가장 위태로운 것들은 위험스러운 것들은 빚 투자입니다. 신용융자 잔고, 신용거래 규모가 20조 원. 처음 보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기는 하지만 여기엔 빚도 섞여서 사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거에서 포함해서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주식으로 얼마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주식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서 개인 투자분들 많이 웃고 계시는데 이 빚 문제만큼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